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운전편. 먼저 남자의 운전 방법이에요. 남자가 데이트 장소로 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요. 이런 제길,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남자는 리모컨 키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버튼을 눌러요. 저 멀리서 뿅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확실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리모컨 버튼을 마구 연타하며 소리를 쫓아요. 뿅뿅뿅뿅뿅뿅뿅.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아싸, 드디어 남자의 MR을 발견했어요. 차에 오르려는데 이런 씨, 운전석과 옆차의 사이가 너무 좁아요. 세상에 이런 똥매너가 어딨어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배를 최대한 등과 밀착시킨 후 좁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다 포기해요. 이건 한민간이와도 통과할 수 없어요. 짜증이 솟구친 남자는 주차된 차의 바퀴를 신경질적으로 걷어차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요. 낑낑대며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간 후 시동을 거는데 이런 씨, 앞창에 대출 명함과 전단지가 마구 꽂혀 있어요. 와이퍼를 작동시켜 날려버리려 했으나 실패해요. 창문을 내리고 손을 뻗어보지만 닿지 않아요. 제기랄. 남자는 다시 낑낑대며 조수석으로 나가 신경질적으로 전단지를 뽑아 구겨버린 후 차에 올라요. 남자는 안전벨트를 맨 후 창문을 열고 왼쪽 팔을 살짝 올려놓은 후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요.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는 건 초보들이나 하는 아마추어 같은 짓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손바닥을 쫙 펴서 핸들에 살짝 올려놓은 후 간지나게 핸들을 조작하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요. 도로로 나오면 남자는 자동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것에도 분노하는 터프가이로 변신해요. 평소엔 쓰지 않던 욕도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와요. 앞차가 천천히 가면 저런 스리랑카 십장생 같은 놈을 봤나? 그딴 식으로 운전하려면 자전거나 타고 다니지 왜 차를 끌고 나와? 라고 욕을 하고 너무 빨리 가면 에라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귤깔놈아. 그렇게 급하면 제트기를 타고 다니지 왜 차를 몰고 다녀? 라고 욕을 해요. 그리고 순전히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해요. 자신의 끼어들기는 그럴 수도 있지 뭘 크락션까지 울려대며 성질이냐 하다가도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차만 보이면 미친 듯이 하이빔을 쏴대고 크락션을 마구 울려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떠올라요. 운전 중 남자가 가장 분노하는 경우는 바로 추월을 당했을 때예요. 왠지 모를 패배감에 기분이 상하고 입에선 저런 계산기 같은 시베리안 허스키를 봤나? 라는 육두문자가 자동으로 터져나오고 반드시 따라잡고 말겠다는 승부욕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남자는 미하엘 슈마허로 빙의의 고개 운전을 펼치며 반드시 추월해 저 겁없는 운전자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리라 다짐해요. 사고의 위기를 무수히 넘기고 드디어 앞차를 따라잡는데 성공하는 순간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져요. 추월을 하는 순간 상대방을 향해 썩소를 지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터프하기 그지없는 남자가 순한 고양이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폭풍간지의 고급차가 앞에 있을 때예요. 스치기만 해도 엄청난 출혈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급차 앞에만 서면 늘 작아져요. 반대로 가장 터프해질 때는 자신의 차보다 작고 저렴한 경차가 앞에 있을 때예요. 가끔은 경차의 특대 사이즈의 무시무시한 형님이 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기 바래요. 까불다가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으니 늘 겸손하게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인정이 사라진 풍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깜빡깜빡하며 하이빔을 날려줄 때가 있어요. 저건 바로 네 앞에 경찰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 닥치고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예요. 역시나 경찰이 일각에 숨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요. 이럴 때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 사는 훈훈한 정을 느껴요. 운전을 하면서도 쭉쭉빵빵 이쁜이를 찾아내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운전 중에도 이쁜이만 나타나면 안구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황천길로 떠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본능이라 그런지 웬만해선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남자는 처음 가는 곳일지라도 웬만하면 길을 묻지 않아요. 길을 묻는다는 것은 왠지 존심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자신의 감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내비의 말이 정답이기에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생고생을 수시로 반복해요. 그래도 남자는 절대 후회 따윈 하지 않고 자신의 개척정신 덕분에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요. 운전 중 가장 곤란한 순간은 졸음이 밀려올 때예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노력해도 눈이 떠지질 않아요. 가끔씩 대하드라마 같은 스펙타클한 꿈을 꿀 때도 있어요. 잠을 깨기 위해 노래도 불러보고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뺨도 때려보지만 한 번 밀려온 졸음은 쫓기가 힘들어요. 그럴 땐 최후의 방법으로 엄지와 검지를 콧구멍에 쑤셔넣고 콧털 서너 개를 단칼에 잡아 뽑아요.
눈물이 핑 돌고 코가 뜯겨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지만 일시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최대한 출구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요. 출구와 먼 곳에 자리가 있지만 패스해요. 주차장을 빙빙 돌며 자리를 찾아요. 아싸, 저기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젠장, 경차가 숨어 있었어요.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땐 약올라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처음 봐두었던 빈자리로 오면 꼭 누군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또다시 욕이 터져 나와요. 한참을 빙빙 돌다 간신히 빈자리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공간이 아슬아슬해 보여요. 하지만 이 자리를 피해가는 건 자존심상 허락할 수 없어요. 주차할 땐 왠지 모든 사람이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 긴장이 돼요. 거기다 뒤에서 주차하길 기다리는 차가 있으면 긴장은 배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설마 사나이 대장부가 주차를 한 밤에 못하진 않겠지? 하는 환청이 들려와요. 심호흡을 하고 정확히 계산을 한 후 후진으로 주차를 시작해요. 아, 계산이 빗나갔어요. 모양 빠지게 앞뒤로 왔다 갔다를 3회나 한 후 간신히 주차에 성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남자는 시선을 피해 괜히 차 안에 여기저기를 살펴보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곤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빠져나가요. 여자의 운전 방법이에요. 장롱면허 3년 차에 여자는 오늘부터 운전자라는 쿨하고 멋진 여성이 되고 싶어 처음으로 혼자 운전해서 마트 가기에 도전해요. 저 멀리 자동차가 보이면 차키의 뾱뾱이를 누른 뒤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며 반가반가를 외쳐주는 나의 붕붕이를 향해 미소를 지어줘요. 차문을 열고 자동차에 올라타요. 영화 속 여주인공들처럼 백밀러를 보며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마스카라의 상태도 확인해요. 립스틱은 집에서 바를 수 있었지만 일부러 차에서 하려고 아껴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자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했던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뭔가 멋지고 쿨한 여성이 된 것 같으니까요. 10km가 넘는 마트까지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 하이힐을 벗고 운전 전용 신발 운동화로 갈아 신은 뒤 소중한 하이힐은 뒷자리에 소중히 보관해요. 자동차 좌석은 앞으로 바짝 당겨 최대한 핸들과 가깝게 당기고 좌석의 각도도 안전운전의 기본 자세인 90도를 맞춰요. 안전운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면 핸드백에서 준비해온 운전용 멋쟁이 선글라스를 착용해요. 선글라스를 끼고 도로를 달리는 것은 여자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로망이었어요. 시동을 걸어요. 부릉 하는 소리가 언니 달려! 하는 소리로 들려요. 마음은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인 마트를 찍어 넣어요. 안전운전을 하라는 내비 언니의 말에 여자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고 대답해요.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요. 기어를 바꾸고 천천히 엑셀을 밟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자신이 밟은 건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처음엔 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 여자는 또 한 번 엑셀을 지그시 눌러 밟아요. 그런데 부웅 하는 소리만 들리고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 붕붕이에 바퀴를 묶어놓은 것 같아요. 허걱, 사이드 브레이크가 바짝 올라와 있어요. 면허를 딴 지 3년이 지났는데 이런 실수라니.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비밀로 해야겠다. 마음 먹어요. 크게 심호흡을 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후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요. 이럴 수가, 여자의 마음대로 차가 움직이다니 신기해 죽을 것 같아요. 집 앞을 빠져나와 도로에 진입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차가 많아지자 여자의 상체는 점점 더 핸들과 가까워지고 두 손은 핸들을 놓칠세라 꼭 쥐고 있어요. 쌩쌩 달리며 자유로워 보이는 저 차들 사이에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이때 나에게 껴주겠다며 서행을 해주는 초절정 매너남이 등장해요.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겠다 맘먹어요. 이 대열에 합류시켜준 매너남에게 비상등을 깜빡여 감사함을 표시한 뒤 자신의 고급스런 운전 매너에 스스로 감동해요. 도로를 순탄하게 달리고 있는 자신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여자는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특해 죽을 것 같아요. 이때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내비게이션이 300m 앞에서 좌회전을 하래요. 좌회전을 하려면 일단 차선 변경을 해야 해요. 여자에게 다가온 일생일대의 최대 고비예요. 심호흡을 한 뒤 깜빡이를 켜요. 그리곤 사이드밀러를 살펴보려는데 이런 우라질, 사이드밀러가 접혀 있어요. 여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옆과 뒤 따위는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비게이션의 언니가 어서 좌회전을 하라며 여자를 재촉해요. 길을 놓쳐버릴까봐 똥줄이 타요.
하지만 사이드미러를 피려고 잠깐 시선을 돌리면 사고가 날 것 같아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여자는 용기를 내 사이드미러를 펴보기로 해요. 한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왼손으로 더듬거리며 창문을 열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사방으로 흩트려 시선을 가리지만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사이드미러를 펴는데 성공해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내비게이션 언니가 이야기해준 좌회전의 포인트는 놓친 지 오래예요. 이때 언니는 좌회전은 이제 됐으니 이번엔 또 우회전을 하래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또다시 직진하기 시작해요. 내비 언니는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넌 이대로 북한까지 갈 수도 있다는 듯 우회전을 강요해요. 차선 변경도 못하는데 얼어 죽을 우회전은 무슨. 자꾸만 어려운 지령을 무책임하게 날리는 내비게이션의 언니가 비호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우회전이 하고 싶으면 네가 해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차선 변경을 시도해요. 첫 번째 시도 실패해요. 일단 직진을 해요. 두 번째 시도 실패해요. 또 직진을 해요. 세 번째 시도 역시나 실패해요. 쭉 직진을 해요. 이렇게 직진만 하다가 정말 지구는 둥그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만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와요.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직진하다가 죽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죽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깜빡이를 켜고 과감히 핸들을 꺾어요. 올레! 드디어 끼어들기에 성공했어요. 해보니 별것 아니네요. 한 번의 차선 변경을 위해 10분을 돌아온 것이지만 처음 치고 이건 굉장히 양호한 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이제야 조금 도로 상황에 적응했다는 느낌이 들고 운전에 대한 자신감도 약간 회복해요. 그런데 자꾸 빵빵하는 크락션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와요. 매너 없게 저게 뭐하는 짓인지 몰라요. 시끄럽긴 하지만 길을 찾는데 갈 길이나 가기로 결정해요. 사실은 그딴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때 거친 남자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해, 이 삐리리야. 차선을 2개나 쓰면서 가고 있잖아, 이 삐리리야. 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자도 모르게 차선을 2개나 쓰고 있었나 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을 내는 아저씨의 더러운 운전 매너에 울컥 우라가 치밀지만 저 아저씨의 차를 쫓아갈 수 없어 그냥 용서하기로 해요. 드디어 목적지인 마트에 도착했어요. 이제야 살았다고 생각한 여자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산 넘어 산이에요. 주차가 남은 걸 잊고 있었어요. 아빠가 알려주신 주차하기 공식을 떠올리며 차를 앞쪽으로 쭉 뺐다가 허리를 꺾고 뒤를 돌아보고 주차를 시도해보지만 차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번엔 차를 뒤로 쭉 빼 다시 주차 공간으로 들어서 봐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역부족이에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살펴봤지만 사실 여자는 뭘 어떻게 해야 이 커다란 차를 저 조그만 공간에 넣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어요. 고진을 할 때 꺾어야 하는 핸들 방향이 헷갈려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아요. 차를 버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용솟음 쳐요. 차를 앞뒤로 수십 회 오고 간 결과 드디어 자동차가 선 안에 들어가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씨, 주차장 기둥에 차를 박고 말았어요. 여자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살펴봐요. 살짝 긁히긴 했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네요. 다시 차에 올라타 차를 한 번 더 빼요. 또 박았어요. 다시 빼요. 또 박아요. 또 빼요. 역시나 박았어요. 이렇게 여자의 차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주차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15분이 흘러요. 아싸 가오리, 드디어 주차에 성공했어요. 차가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게 어디예요. 운전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트로 들어서려는데 오 마이 갓, 핸드백을 차 안에 두고 내렸나 봐요. 차로 다가가 차키를 찾는데 이런 된장, 차키를 차 안에 꼽아둔 채 그냥 내렸네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음부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맘먹어요. 이런 된장, 사소한 거 하나부터 차키를 차 안에 꼽아둔 채 그냥 내렸네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음부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맘먹어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생활 보너스 타이어 펑크 편. 먼저 남자의 타이어 펑크 시 행동이에요.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바퀴를 확인해요. 이런 된장, 고추장, 쌈장.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이거는 빵꾸가 확실해요. 남자는 갑자기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 머리가 복잡해져요.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를까 말까. 몇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썼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써먹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장고 끝에 남자는 자신의 쥐뿔만한 자존심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직접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로 결심해요.
트렁크를 열고 커버를 연 후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요. 맥가이버로 빙의해 타이어 교체 작업을 실시해요.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무지하게 힘이 들어요. 너트는 우라지게 뻑뻑하고 타이어는 어찌나 무거운지 힘들어 돌아가시겠어요. 거기다 낑낑대며 제키를 연락에 돌리다 손까지는 상처를 입어요. 검댕이 7번벅이 되고 육수가 줄줄 흘러요. 한참을 낑낑대는데 펑크난 차 한 대가 남자의 차 뒤에 정차해요. 정차한 차에 남자가 긴급 출동 서비스를 호출해요. 남자는 사나이가 빵꾸 따위로 긴급 출동을 호출하다니 에라이 쪼다야 하듯 썩소를 날려줘요. 스스로 타이어를 간다는 뿌듯함에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 타이어 교체 작업의 반도 끝나지 않았는데 뒷차가 신청한 긴급 출동 서비스가 도착했어요. 총처럼 생긴 기계로 단번에 너트를 풀어내고 신기에 가까운 속도로 타이어를 갈아 끼워요. 순식간에 작업은 끝나고 뒷차의 남자가 떠나가요. 그때 남자는 떠나가는 남자가 자신을 향해 썩소를 던지는 것을 목격해요. 간다. 도대체 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에 급 우울해져요. 그래도 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는 자기 위로를 해보지만 완전 김샜어요. 다음부턴 사서 고생하지 말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야겠다 맘먹어요. 다음은 여자의 타이어 펑크 시 행동이에요. 잘 굴러가던 여자의 자동차가 푹 하는 소리와 함께 털썩거리며 상하 운동을 시작해요. 여자는 공포감에 휩싸여 차를 세워 살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타이어에 빵꾸가 났어요. 여기서 정비소도 멀고 타이어 가게도 멀리 있는데 완전 엿됐어요. 여자는 빵꾸가 난 타이어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10초도 되지 않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친오빠에게 SOS를 쳐요. 오빠가 타이어 가는 건 여자의 화장법보다 100배는 단순한 일이라며 한번 갈아보래요. 내 차에 타이어 없단 말이야. 여자는 새 타이어가 없다며 가는 건 내가 갈 테니 오빠에게 타이어를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해요. 오빠가 답답하다는 듯 차에는 모두 예비 타이어가 있으니 트렁크 열어 확인해 보래요. 트렁크를 열어봐요. 트렁크에는 여자의 구두, 우산, 그리고 엄마에게 혼날까봐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쇼핑백들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동생이 타이어가 없어 도로에서 늙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무심하다니. 오빠와의 30년 우애가 모두 물거품이었음을 깨달아요. 이건 부르면 30분 내 와준다는 자동차 보험 광고가 사실인지 확인할 기회예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타이어가 빵꾸나 도로 위에 고립되어 있으니 타이어 하나만 사다가 갈아달라고 부탁해요. 잠시 후 서비스 아저씨가 와요. 여자는 아저씨가 새 타이어를 가져오길 기대했는데 아저씨의 손이 텅텅 비어 있어요. 뭐지? 지금 내가 여자 운전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빈손에 서비스 아저씨를 본 여자는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요. 나에게 인사하는 아저씨에게 타이어는 어디 갔냐고 따져 물어요. 이때 아저씨가 트렁크로 다가가 없었던 타이어를 뿅 하고 나타내는 마술을 보여줘요. 데이빗 카퍼필드의 기차를 옮기는 마술보다 더 어메이징하고 스펙터클한 마술이에요. 서비스 아저씨가 자동차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방 존재를 나에게 알려줘요. 옵션도 없이 공짜로 타이어도 주다니. 자동차 회사에게 고마움을 느끼다가 줄 거면 그냥 주지 왜 꽁꽁 숨겨서 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저씨가 타이어를 꺼내 들고 뻥하고 뚫려 축 처져버린 타이어를 갈아 끼워줘요. 위기의 순간 여자를 구한 서비스 아저씨가 진정한 영웅처럼 보여요. 보험회사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주는 서비스는 해주지 않나 봐요. 여자는 타이어를 싣고 있는 아저씨에게 괜찮으시다면 타이어를 대신 버려줄 수 없냐고 묻자 언빌리버블. 이걸 땜빵하면 다시 쓸 수 있대요. 알수록 신기한 타이어의 세계예요. 여보세요? 그 아저씨가 와서 갈아줬어. 근데 오빠, 내 차에도 타이어 있더라? 대빨 신기해. 원래 타이어 있어. 알았어, 잘 됐네.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방구 특이편. 먼저 여자의 방구 트는 방법이에요. 남친과 영화를 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가스의 존재를 감지해요. 영화를 보면서 다량 섭취한 콜라와 팝콘 때문일 거라 생각하지만 이미 후회해도 때는 늦었어요. 당장이라도 빠져나가고 싶다는 가스의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해 다리를 X자로 꼬고 심호흡을 해요. 장이 꼬이는 한이 있어도 참아야 해요. 지금 이곳에서 배출한다면 남친에게 엄청난 실망과 충격을 가져다주고 여자로서의 매력도 모두 끝이 날 것이에요. 이럴 땐 딴 생각을 하는 게 최고예요. 거울을 보며 헤어스타일과 얼굴 상태에 집중해보도록 노력해요.
이런 우라질, 지하 주차장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는 꼭 이럴 때만 층층마다 서서 사람을 태워요. 이때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람이 나의 아랫배를 자극해요. 자칫 빵 하고 터질 뻔했어요. 이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며 엘리베이터의 미세한 진동에도 창자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무아지경의 단계로 진입했어요. 남친에게 애써 웃어 보이며 이 상황을 최대한 숨기도록 노력해요. 하지만 점점 하늘은 노래지고 정신줄 놓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위기만 넘길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늘이 도우셨어요. 가스가 뱃속으로 재흡수되는 기분이 들어요. 몇 분은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자는 차로 걸어가는 길에 어떻게든 재흡수된 가스를 몸 밖으로 내보낼 기회를 엿봐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려다가 남친이 혹시 응가하러 가는 거라 오해할까봐 포기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사이 얼떨결에 남친의 차에 타요. 겨우 진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묵직한 기분이 드는 아랫배가 불안해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이 차를 출발하자마자 다시 느낌이 와요. 눈치 없는 남친이 웬 땀을 이렇게 흘리냐며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틀어줘요. 에어컨이 나의 장을 다시 자극하기 시작해요. 분산됐던 가스가 다시 합체를 시작하고 똥꼬를 향해 힘차게 진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여자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해요. 엉덩이를 살짝 들어 그 밑으로 발 뒤꿈치를 밀어 넣어요. 눈치 없는 남친은 계속 말을 걸어요. 하지만 이미 남친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내가 살고 봐야겠어요. 그때 저 멀리 방지턱이 보여요.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여자는 방지턱을 넘는 순간 자동차의 진동과 소음을 이용해 가스를 분출시킬 계획을 짜요. 하지만 냄새가 걱정돼요. 다급하게 창문을 열어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창문을 열었다고 남친이 짜증내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둘러대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일생일대 딱 한 번뿐인 기회예요. 저것을 놓치면 아마 똥독이 올라 죽을 것이 뻔해요. 드디어 방지턱이 눈앞이에요. 5, 4, 3, 2, 1, 발사. 어째 이런 일이.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재빨리 남친을 쳐다봐요. 남친이 묘한 미소를 지어요. 저건 절대로 눈치챘다는 표시예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발뺌하기 작전으로 돌입해요. 일단 코를 막고 마치 나와는 절대 상관없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며 선수를 쳐요. 혹시 에어컨을 오랫동안 닦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냐고도 따지듯 물어요. 무슨 말이야, 오빠? 잔인한 남친은 방구는 누구나 끼는 거라며 여자의 자존심을 짓뭉개는 발언을 해요. 내가 언제? 여자는 이 민망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화를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오빠 앞에서 방구 꼈다는 거야, 지금? 너처럼 여자친구 방구 하나 눈 감아주지 못하는 남자는 싫다며 화를 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장애에 잔류하고 있던 아기 가스들이 분출돼요. 뿡뽕 뿡뿡 뿡. 이제 살 것 같아요. 남친이 황당했는지 바로 쫓아오네요.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이건 살인과 맞먹는 중범죄라며 남친을 궁지로 몰아요. 일단 남친을 죄인으로 몰아야 해요.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눈물까지 살짝 글썽이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남친을 궁지로 몰아요. 당황한 남친은 자신이 큰 죄라도 저지른 듯한 착각에 빠져요. 그때 더욱 몰아쳐 남친에게 정중한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 방구를 껴도 모른 척하기로 하는 약속을 받아내요. 눈치가 없네 나는. 짜지? 그 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준다는 듯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도도하게 차에 올라요. 이제는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생겨도 아무 걱정 없어요. 지금까지 여자의 방구특이였어요. 다음은 남자의 방구특이에요. 오랜만에 여친과 함께 공원에 나온 남자의 아랫배에서 비상을 알리는 격렬한 신호가 와요. 신호의 강도로 보아 무시무시한 향기를 간직한 놈인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해요.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여친과 방구를 트기엔 너무 빠른 것 같아 일단 참아보지만 얼마 버티지 못할 것만 같아요. 똥꼬에 힘을 주고 콧노래도 불러보지만 가스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항문을 열려고 아우성쳐요. 급한 마음에 엉덩이를 손으로 틀어막아요.
터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잠시 여친 옆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겠어요. 커피를 사오겠다고 작전을 펴요. 커피 사올게. 나 커피 있는데. 엿됐어요. 눈치도 더럽게 없는 여친이 가방에서 캔커피 2개를 꺼내네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벌써 항문의 틈이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안 되겠어요. 언제 터도 틀 거 빨리 방구를 트기로 결심해요. 한 번이 어려워 그렇지 성공만 하면 편리하고 실용적인 항문 하이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결심을 한 남자는 정신을 집중하고 똥꼬의 힘을 살짝 풀어놓아요. 뒤이어 구수한 두엄 냄새가 반경 1m 안을 가득 채워요. 여친이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남자는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V를 그려요. 역시나 빵 터지네요. 여친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여친의 미소를 보자 남자는 더욱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쐐기를 박을 시간이에요. 정신을 집중하고 못다 내보낸 엑기스를 분사해 손에 움켜쥐고는 여친의 입에 먹이고 깔깔대며 도망을 쳐요. 남자는 여친이 짜증나는 표정을 짓지만 속으론 재밌어한다고 확신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센스 만점의 귀여운 장난이었다며 만족감에 빠져요. 차라리 개그맨을 할까 하는 생각에도 잠시 빠져봐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여친 앞에서 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날아갈 듯해요. 그날 밤 남자는 여친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요. 여전히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남자는 단문자를 보내요. 진상, 밉상, 화상. 오빠, 아빠, 삼촌. 여자들은 그런 유치하고 더러운 장난 정말 싫어하다 못해 저주해요. 여친 앞에서 쿨하게 방구 끼는 건 센스 있는 장난이 아니라 헤어지는 지름길이란 거 명심하세요. 저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대중교통 이용 시 예상치 못한 복통이 찾아왔을 때 편. 먼저 남자 탐구 생활이에요. 출근하는 남자가 버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졸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뱃속에서 우르륵 꽝꽝 꾸르르르륵 하는 굉음과 오장육부가 뒤집어진 듯한 복통이 밀려와요. 눈이 번쩍 떠지고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해요. 엥. 위장 안에서 엄청난 위력의 메가쓰나미가 형성되어 순식간에 똥꼬를 덮쳐올 거라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해요. 어젯밤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먹었던 라면 2개와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샌드위치, 그리고 입가심으로 먹은 고구마 5개가 원인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 버스는 직장인 출근 전용 버스로 일산에서 강남까지 무정차로 달리는 직통버스예요. 이건 아주 절망적이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점점 숨이 가빠오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요. 벌써 위장 속의 메가쓰나미가 12지장을 통과해 대장까지 덮쳐오는 기분이에요. 똥꼬까지 도달하는데 남은 시간은 길어야 5분. 5분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이 버스 안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해요. 아가씨! 이 아가씨 정말! 똥 쌌어! 하지만 내려달라고 말할 용기는 절대 없어요. 일단 참는 데까지 참아보기로 해요. 이런 비상사태엔 딴 생각이 최고예요. 오늘 할 일이 뭐더라. 우선 출근한 후 거래처로 가서 화장실. 오 마이 갓. 다 필요 없어요. 가장 급한 일은 화장실을 찾는 것뿐이에요. 전신에 오한이 나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요. 메가쓰나미가 똥꼬 근처에 도달한 게 분명해요. 콧노래를 흥얼거려 응가에 관한 생각을 떨쳐보기로 해요. 뽀삐 화장지. 오 마이 갓 지저스. 갈수록 정신이 혼미해지고 화장실, 변기, 휴지만 떠오를 뿐이에요. 화장실, 변기 생각이 떠오르자 좀 전보다 3배는 더 참기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해요. 아으아흡 하는 기합과 함께 전신의 기를 똥꼬로 모아 간신히 버텨냈어요. 그런데 버스의 급정거에 자극을 받은 메가쓰나미가 초울트라 기가쓰나미로 변신해 똥꼬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돌격해오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이젠 2판 4판이에요. 체면이고 뭐고 이젠 내가 살고 봐야겠어요. 남자는 벌떡 일어나 버스 문을 두드리며 어서 차를 세우라고 소리쳐요. 차 좀 스탑! 오 마이 가랭이. 기사 아저씨가 규정상 절대 안 된대요. 이성이 허물어진 남자는 그럼 안 서도 되니까 문만 열어주면 알아서 뛰어내리겠다고 땡깡을 부려요. 기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요.
남자는 자세 보면 모르냐며 소리를 질러요. 기사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듯 버스를 급히 멈춰 세워요. 문이 열리자 남자는 정광석화처럼 뛰어내려요. 버스에서 내린 남자는 무작정 뛰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시선이고 뭐고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이미 남자의 손은 허리띠를 풀고 있어요. 그 후 0.1초면 바지를 내릴 수 있도록 양손으로 바지춤을 붙들고 분노의 질주를 계속해요. 한 걸음에 5m는 건너뛰고 어떤 장애물도 훌쩍 뛰어넘는 초능력을 발휘해요. 그리곤 엉덩이를 걸칠 병기만 있으면 어디라도 상관없다는 듯 상가문을 마구 열어 제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문이 모두 닫혀 있어요. 가방으로 얼굴만 가리고 여기서 일을 치러버릴까 하는 생각이 스쳐요. 이 상황이 기가 막혀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에요. 이제 참을 수 있는 시간은 10초 남짓. 10, 9, 8, 7, 6, 5, 뜨아. 이성을 잃은 남자는 근처 산비탈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산비탈의 경사 따위가 남자를 막을 순 없어요. 남자는 손까지 사용해 4발 달린 짐승처럼 산비탈을 빛의 속도로 정복한 후 숲을 뒤로 사라져요. 세입. 남자는 로또 당첨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맛봐요.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가슴엔 사랑이 넘쳐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 휴지가 없다는 걸 깜빡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넥타이와 양말이 있으니까요. 행복감에 취한 남자의 귀에 천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해요. 다음은 여자 탐구 생활이에요. 고속버스를 탄 여자가 창밖을 그윽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지방의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평소엔 자외선 때문에 창가 자리는 절대로 피해야 하지만 핸섬남과 앉기 위해 이곳을 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갓, 여자의 배에서 부글하는 급응가의 신호가 울려 퍼져요. 여자의 머릿속에는 버스를 타기 전 급히 먹은 우유 한 팩이 스쳐 지나가요. 찬 우유만 먹으면 어김없이 배탈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까먹고 마셔버린 것이에요. 여자는 바보 같은 자신을 자학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자는 재빨리 앞으로 휴게소까지의 거리를 따져봐요. 앞으로 휴게소까지 30분. 나의 정신력이 급응가를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하지만 핸섬가이가 탄 이 버스를 급응가를 이유로 세울 수는 없어요. 일단 참아보기로 해요. 여자는 자꾸 똥꼬로만 집중되는 자신의 신경을 다른 것으로 돌려보기로 해요. 자꾸만 응가, 화장실에 대해 떠올리는 것은 터져나올 타이밍만 앞당겨버리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일단 창밖 풍경에 집중해봐요. 창밖에는 나무도 보이고 도로도 보이고 건물도 보여요. 저 건물 안에는 화장실도 보이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마음껏 갈 수 있는 저 건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져요. 안 되겠어요. 다른 돌파구가 필요해요. 음악을 들어보는데 마려워요. 전화도 해봐요. 마려워요. 잠도 청해보지만 그래도 마려워요. 슬픈 생각, 기쁜 생각, 야한 생각 등등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자의 머릿속엔 지금이라도 당장 버스에서 뛰쳐내려 응가 독립만세를 외쳐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여자는 이 버스 모든 이들에게 좌석버스 응가녀로 낙인 찍힐 것이에요. 똥독이 올라 죽는 한이 있어도 참아야 해요. 여자는 일단 응급처치를 하기로 하며 자신의 장을 억누르고 있던 벨트와 청바지의 단추를 살짝 풀어놓기로 해요. 바로 옆 핸섬남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아랫배의 압박을 제거해요. 하지만 이것도 소용없어요. 여자의 머릿속은 점점 하얘지며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해요. 손발은 차가워지고 온몸에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대장이 더는 못 참겠다며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아요. 반쯤 이성을 잃은 여자는 저 멀리 구석자리를 스캔하며 저기서 몰래 해결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까라는 고민에 빠진 자신을 발견해요. 드디어 미친 것이에요. 여자는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생겼나 서글퍼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때 올레, 여자가 탄 버스가 천천히 휴게실에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흡, 덜컹하고 버스의 앞바퀴가 방지턱을 넘었어요. 흡, 뒷바퀴가 넘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여자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에요. 예민했던 장들이 화를 내며 당장 나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해요.
여자는 이제 핸섬남이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자가 맨 앞자리로 다가가 기둥을 잡고 서요. 하지만 운전기사 아저씨는 느려 터진 니나노 거북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거친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와요. 여자는 당장 아저씨를 끌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화장실을 향해 돌진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드디어 버스 문이 개방되었어요. 여자는 화장실로 향해 돌진하기 시작해요. 여자는 뒤뚱뒤뚱 걸으며 최대한 괄약근의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흑. 오 마이 가랭이 한계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얼음이 된 여자가 필사적으로 똥꼬를 쪼여요. 그때 차 한 대가 빵빵대며 여자에게 비켜서래요.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나도 그러고 싶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이미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마지막 힘을 짜낸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자유의 화장실이야. 자신의 괄약근을 달래며 파이팅을 외쳐줘요. 여자가 드디어 화장실에 입성했어요. 다급히 빈칸을 찾아보는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꽉 찼어요. 만땅이에요. 화장실 문을 뜯고 사람을 끌어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이때 막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가 보여요. 미쳐 나오지도 않은 여자를 밀쳐내고 다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뒤 일단 앉아요. 우왕 굿이에요. 여자의 입에선 오묘한 신음소리와 함께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져요. 편안하고 이렇게 고마울 수 없어요.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던 순간보다 더욱 행복한 순간이에요. 행복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었나 봐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소개해달라고 할 때 편. 먼저 친구가 남자의 여동생을 소개해달라고 할 때예요. 남자가 얼마 전 여친에게 차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마고우와 술을 푸고 있어요. 남자는 다 잊어버려라. 그 여자보다 100배 이쁘고 좋은 여자 소개해주마. 라는 절대로 지키지 못할 뻥까지 치며 위로하려 애써요. 그런데도 친구 녀석은 썩은 미소만 보일 뿐 술만 퍼대요. 이 녀석 착하고 친구 사이에 의리도 있고 매너도 만땅인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여자들은 왜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몰라요. 만약 남자가 여자라면 당장이라도 대시에 사귀고도 남았을 거예요. 친구 녀석이 이제 그만 마시자며 일어서요. 친구놈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남자는 한 잔 더 하자며 친구놈을 잡아 끌고 집으로 향해요. 나가! 술을 잔뜩 사들고 현관을 들어서요. 자다 깨서 현관문을 열어주던 여동생이 온갖 짜증을 부려요. 남자는 오빠 친구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 할 거 아니냐며 여동생을 혼내켜요. 여동생은 인사는커녕 오만상을 찌푸린 채 기가 막히다는 듯 차, 허, 하를 연발하더니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근데 친구 녀석 표정이 멍한 게 이상해요. 여동생의 싸가지 없는 모습에 벙찐 모양이에요. 남자는 여동생은 국가공인 싸가지 3단이니 맘 넓은 네가 이해하라며 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 사단 사범 시험 건배. 한참을 말이 없던 친구 녀석이 입을 열어요. 못 보던 사이 여동생이 많이 예뻐졌대요. 이 자식이 실현당하더니 눈이 삐었나 봐요. 친구 녀석이 혹시 여동생 남자친구는 있냐요. 남자는 저런 싸가지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냐며 껄껄 웃어 제껴요. 그러자 친구 녀석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남자는 갑자기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린가 싶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해줘요. 그러자 친구 녀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남자의 여동생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소개해달래요. 아주 소개시켜주라. 기가 막힌 남자가 푸하하 웃으며 농담하지 말라고 다그쳐요. 농담하지 마. 그러자 친구놈이 눈빛으로 이글이글 레이저를 쏘며 레알 진심이래요. 오 마이 가슴이 벌렁벌렁. 일시키 진심인가 봐요. 머릿속에서 삐요 삐요 하며 비상신호가 울리기 시작해요. 동시에 방금까지만 해도 목숨보다 소중했던 친구 녀석이 초절정 비호감에 철천지 원수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다 이 죽일 놈의 찬란했던 과거가 주르륵 떠올라요. 의리 있는 척 뻑하면 친구들 쌈에 끼어 주먹질을 하던 난폭한 성격.
매너 좋은 척하며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주파를 날리고 여자애들 눈에서 눈물을 꼽던 일, 화려한 주사 퍼레이드 등등. 아무리 자신의 여동생이 철이 없고 살짝 싸가지가 없다고 해도 이건 절대 안 될 일이에요.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나우로 타고 우주정거장 가서 하라며 펄쩍펄쩍 뛰어요. 아무리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지만 자신의 동생에게 눈독 들이는 것만큼은 절대 참지 못한다며 그딴 소리 또 하면 볼때기를 안드로메다로 보내주겠다고 소리쳐요. 친구 녀석이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섭섭하대요. 섭섭하긴 개뿔. 남자는 섭섭하다 못해 분노가 지붕을 뚫고 은하수를 뚫어 하이킥을 날릴 지경이에요. 남자는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보자며 만약에 내가 네 여동생이랑 사귀겠다면 허락하겠냐고 물어봐요. 내 여동생? 그러자 친구놈이 움찔하며 어버버거려요. 그건 아니지. 이럴 줄 알았어요. 지도 그건 절대 싫은 거예요. 술맛이 확 떨어진 남자는 당장 고호하라며 친구놈을 집에서 쫓아내요. 앞으로 영원히 우리 집 출입 금지며 만일 내 동생에게 접근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간 친구가 뭐고 그동안 갈고 닦은 불꽃 싸대기 100연 발에 이슬처럼 사라질 거라는 경고도 덧붙여줘요. 차라리 무시무시한 과거가 있더라도 남자가 전혀 모르는 놈이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숨소리, 잠버릇을 비롯해 온갖 추악한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친구 녀석이 내 소중한 여동생과 엮이는 건 눈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시끄러워 진짜. 잠 좀 자자 잠 좀. 너 혹시나 저 자식한테 전화 오면 받지도 말고 바라 오빠한테 알려. 알았어? 알았어. 남자들의 뜨거운 우정도 피부치 앞에선 아무 소용 없어요. 누나 신발해줘. 다음은 친구가 여자의 오빠를 소개해달라고 할 때예요. 오늘은 여자의 베스트 프렌드가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눈치 없는 오빠가 휴가를 냈다며 빤스바람으로 배를 긁으며 소파에 눌러붙어 있어요. 여자는 저 게으른 돼지 오빠가 집에 있다면 사사건건 여자를 귀찮게 할 것이고 집에 놀러온 사랑스런 나의 친구는 추악하고 불행한 추억을 갖고 돌아가게 될 게 분명해요. 여자는 저 돼지 오빠를 친구가 오기 전에 돼지우리에서 몰아내기로 해요. 친구가 오기로 했으니 집 밖으로 고고싱 해달라고 간곡히 청하자 돼지 오빠는 난 갈 곳이 없으니 니들이 나가 놀래요. 제발. 지금 이뻐? 그러더니 그 친구 예쁘면 같이 놀자는 막말까지 해대요. 안 이뻐 안 이뻐. 여자가 울상을 짓자 돼지 오빠가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빅딜을 제안해요. 2만 원만 주면 너희들을 위해 나가주겠대요. 저 사악한 오빠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꼭 나가. 빨리 나가라. 이야. 드디어 친구가 도착했어요. 친구가 오빠에게 인사를 하는데도 돼지 오빠는 친구를 쳐다도 보지 않고 인사까지 쿨하게 씹은 뒤 룰루랄라 나가버려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자의 친구가 너희 오빠 훈남이라며 호들갑을 떨어요. 얘가 더위를 야무지게 먹었나 봐요. 그러자 친구는 평소 자신의 이상형이 저런 푸근한 곰돌이 스타일이었대요. 여자는 저건 곰돌이 스타일이 아니라 돼지 스타일이다. 정신 차리라며 충고해요. 귀엽긴 한데 귀여운데? 친구는 네가 친동생이라 그런다. 오빠가 멋지기만 한데 뭐 그러냐며 지가 언제 봤다고 오빠 편까지 들기 시작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여자는 친구를 위해 충언을 하기로 하며 오빠의 단점 3,456가지 중 몇 가지를 추려 이야기해줘요. 돼지 오빠는 한 번 소파에 누우면 뒤집는 것도 귀찮아하고 심부름은 다 나에게 시켜 먹을 정도로 정말 게으르며 하루에 6끼를 먹고도 감참을 먹어야 잠이 들 정도로 식탐이 어마어마하고 방구와 트름을 동시에 쏘아대는 악마의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으며 외출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씻지 않아 냄새까지 풀풀 나는 건 물론이고 그 냄새를 즐기기까지 한다. 결정적으로 지는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면서 나는 조금만 늦어도 방방 뛰며 쌩 난리를 치는 왕꼰대 캡 보수적인 남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친구가 돼지 오빠의 충격 실태 보고를 듣더니 그건 흉이 아니며 남자다운 거래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봐요. 친구가 몸을 베베 꼬며 이상야릇 눈빛 레이저를 여자에게 쏘아대요. 저건 우리 오빠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여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친구의 눈빛을 괜히 모른 척한다면 친구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소개팅을 안 해준 거라고 오해할 것이고 그럼 우리 우정은 산산조각 날 것이에요. 여자는 일단 오빠에게 말을 해보겠다고 해요. 돼지 오빠 때문에 소중한 우정을 잃고 싶진 않으니까요. 친구가 돌아간 후
여자가 게임에 열중하는 오빠에게 소개팅 한번 해볼래? 하며 슬쩍 흘려봐요. 오빠가 여자에게 예뻐 라고 물어요. 친구는 예쁘고 깜찍하고 인기도 많지만 그냥 착해 라고 대답해요. 그래야 오빠가 관심을 안 가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오빠가 심심한데 그냥 한번 만나보겠다며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래요. 저 돼지 오빠가 당장 내일이라도 만날 기세예요. 예상과 다른 오빠의 반응에 급 당황한 여자는 오빠와 친구의 소개팅이 잘 되었을 경우를 상상해봐요. 만약 둘이 꿍짝이 맞아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면 명품 매니아인 저 된장녀 친구는 우리 오빠 등골을 빼먹을 것이고 지나치게 솔직한 말투는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 가슴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안겨줄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자가 그 지지배에게 새언니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에요. 생일도 내가 더 빠른데 완전 족보 엉켜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 소개팅 안 돼. 여자는 소개팅을 해줬는데 잘 안 될 상황도 상상해봐요. 친구가 우리 오빠를 만나보니 별로라고 차버리면 내가 뻥 차인 것처럼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돼지 오빠긴 하지만 그래도 내 핏줄이니까요. 반대로 오빠가 친구를 별로라고 하면 그 친구 얼굴 보기 무지하게 뻘쭘해질 것이고 우정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소개팅이에요. 여자는 이 소개팅을 절대로 막기로 해요. 여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은지야. 너를 내 마음속 깊이 새언니감으로 낙점했지만 오빠에겐 이미 여친이 있더라고 말해줘요. 이때 오빠가 친구 전화번호를 알려달래요. 여자는 오빠에게 이 친구가 갑작스런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 소개팅은 못할 것 같다고 뻥까. 오빠와 친구 만남을 원천 봉쇄해요. 아무리 친구고 오빠고 내가 귀찮고 복잡해지는 건 정말 질색이니까요. 수학여행 갔을 때 행동이에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남녀 탐구 생활 수학여행 편. 먼저 남자의 수학여행 갔을 때 행동이에요. 수학여행 날마저 늦잠을 퍼잔 남자가 허겁지겁 집합 장소로 달려와요. 간신히 늦지 않게 도착한 남자가 친구들을 둘러보는데 헐, 꼬라지하고는 친구놈들 꼴이 가관이에요. 왁스 한 통을 통째로 발라 머리를 닭벼슬처럼 세운 놈. 주제 파악 못하고 빅뱅 패션으로 도배한 놈. 얼씨구 아버지 정장을 훔쳐입고 온 놈도 있어요. 여기가 방송국 오디션장인지 패션쇼장인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수학여행 간다고 멋 좀 부린 모양인데 어설퍼요. 남자가 진정한 수학여행 패션이 뭔지 보여주기로 결심해요. 남자는 3박 4일 동안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 얻어온 열리는 선글라스를 짠하고 꺼냈어요. 그러자 친구들의 입이 떡하고 벌어지며 부러워 죽어요. 평상시엔 교복에 김치국물을 엎어도 대충 입고 다녔는데 왜 수학여행만 간다 하면 멋이 부리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열리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자가 버스에 올라요. 그런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고민돼요. 왜냐하면 남학교엔 버스 자리도 암묵적인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맨 앞줄은 공부 잘하고 선생님과 친한 범생이 전용석. 맨 뒷줄은 반에서 방귀 깨나 끼는 소위 잘나가는 친구들의 전용석이에요. 즉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갈수록 잘나가는 학생인 것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나가는 것도 아닌 어중된 상태예요. 남자는 앞자리에 앉자니 존심이 상하고 뒷자리에 앉자니 잘나가는 애들의 심기를 거스를 것 같아 고민이 돼요. 한참을 고민하던 남자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버스를 2등분해 1cm의 오차도 없는 정중앙에 앉기로 해요. 드디어 수학여행지에 도착했어요. 이상하게 수학여행만 오면 나도 모르게 건들거리게 돼요. 다른 지역이라 나를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수학여행 온 다른 학교 애들에게 꿀리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배 내밀고 팔자 걷기 스킬과 앞니 사이로 침찍 뺏기 스킬 등 평소엔 꿈도 못 꿨던 건들건들 스킬을 선보여요.
그때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이쁜이가 눈에 들어와요. 남자와 친구들은 이쁜이를 뒤따라가며 원숭이처럼 우우와와 하는 괴성을 질러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우리 학교 애한테 뭐하는 짓이냐는 호통소리가 들려와요. 어이가 없는 남자가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애송인가 싶어 돌아보는데 오 마이 갓, 쥐청살도 엿가락처럼 씹어 삼킬 것 같은 악마 포스의 떡대가 시베리아 야생 호랑이의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 쉬야를 찔끔 지릴 뻔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쫄았다간 학교 만신시키는 거예요. 학교의 명예를 짊어진 남자는 눈에 힘을 주고 기가 막히다는 듯 하, 나, 참 하며 큰 소리로 모교의 용사들에게 SOS를 쳐요. 아싸 가오리, 자랑스런 모교의 용사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우르르 몰려와요. 그러자 상대 학교 애들도 우르르 몰려와요. 오 마이 갓, 사소한 눈싸움이 학교의 명예가 걸린 학교 대 학교 눈싸움 단체 매치로 발전해버렸어요. 이러다 싸움이라도 나면 뒷감당을 어찌해야 하나 싶어 걱정돼 죽을 지경이에요. 제발 쟤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주임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와요. 원래 학생주임 선생님이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에요. 비빌 언덕이 생긴 남자들은 너도나도 학교장으로 빙의해 허공에 발차기를 날려대며 말리지 마라, 아오, 니들 운 좋은 줄 알아라, 선생님이 니들을 살렸다 등등 입으로만 나불나불대며 허세를 부려대요. 남자들의 단체 싸움은 늘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후배들에겐 수학여행지를 평정하고 왔다고 살짝 뻥까기로 해요. 빗방은 아마도 부풀려지고 부풀려지다 수학여행 대첩이란 무시무시한 전설로 남아 길이길이 전해질 거예요. 드디어 대망의 수학여행 첫날 밤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안 자고 떠들면 자기 싫은 걸로 간주하고 밤새 군대 체험을 시켜주겠다며 엄포를 놓고 나가요. 그러자 시체처럼 얌전히 누워있던 남자들이 벌떡 일어나요. 수학여행 첫날 잠을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는 우선 잠든 놈들을 찾아가 매직으로 분장을 시켜줘요. 삐에로 분장, 컬보 분장, 조폭 분장, 여자 분장 등등. 고전적이고 유치한 장난이지만 안 하면 섭섭한 장난이에요. 그리고 깊게 잠들어 렘 수면에 진입한 놈들에겐 치약을 짜 눈 밑, 코 밑, 그리고 정말 아픈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곳 등 쓰라릴 수 있는 모든 부위에 골고루 발라줘요. 이래서 수학여행에서 먼저 자면 엿된다는 옛 선인들의 말이 있나봐요. 장난질이 끝나면 본격적인 밤샘 페스티벌이 시작돼요. 자체 사이키 조명을 위해 손목 스냅으로 형광등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며 광란의 댄스 파티도 벌이고 수학여행의 꽃 베개 싸움도 해요. 그런데 그때 미확인 생명체가 남자 방에 들어와요. 남자들은 방에 침입한 미확인 생명체에게 이불을 씌운 뒤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요. 급기야 양다리를 잡고 달다리를 걸어 홍콩으로 보내버려요. 남자가 승전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불을 켰는데 오 마이 갓, 학생주임 선생님이 기절해 있어요. 이런 젠장 완전 망했어요. 숙소 앞에 집합한 남자들이 오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입에선 단내가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멈추질 않아요. 도대체 수학여행이 뭐길래 뭘 하든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여행의 둘째 날이 되었어요. 어제 날밤을 까서 그런지 좀비가 된 남자들은 버스에서 자고 구경하면서도 자고 줄 서다가도 자는 등 틈만 나면 자요. 드디어 대망의 캠프파이어가 시작됐어요. 정말 피곤했는데 희한하게 밤이 되자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급기야 불을 보고 다들 미쳤는지 송대관 아저씨의 네 박자에 맞춰 팝핀, 웨이브, 헤드스핀을 쳐대기까지 해요.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헐, 갑자기 5인조 효도그룹 G.O.D의 어머님께 노래가 나와요. 게다가 선생님들이 초와 종이컵까지 나눠줘요. 맙소사, 촛불 의식인가 봐요. 캠프파이어만 했다 하면 하는 억지로 눈물 짜내기 시간이 된 것이에요.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라디오 DJ로 빙의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며 눈물짝용 멘트를 날려대요. 급기야 멘트가 끝나자 우리 모두 어머니를 힘껏 외쳐보재요. 어머니.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유치한 수법에 우리가 넘어갈 줄 아나 봐요. 그런데 헐, 애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해요. 사내시키들이 뭐 이딴 걸로 우는지 한심해 죽겠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우는 걸 보니 괜히 남자도 울컥해요. 순간 수학여행 오기 전 엄마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뜯어내던 일도 생각나고 자장면이 싫다고 하시던 모습도 생각나요. 으엉엉. 결국 남자도 오열하기 시작해요. 뻔한 레파토리라는 걸 알지만 이상하게 매번 눈물이 나요. 숙연해진 남자들이 숙소에 왔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며 일찍 잘까 했지만 마지막 밤인데 잘 시간이 어딨어요. 남자들은 또다시 광란의 댄스 파티를 벌이며 신나게 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수학여행만 오면 뭐래도 신나는지